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그러나 2014년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영원한 미제로 남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유일한 목격자가 용의자로 같은 사람을 지목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1999년의 5월로 돌아가 사건을 재조명해 봅니다. 1999년 5월 20일 대한민국 대구. 여름의 입구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6살 태완군은 그날도 평소처럼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어떤 괴한의 손에 붙잡혀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황산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강한 부식성을 가진 위험한 액체인 황산은 태완군의 몸에 닿는 즉시 즉각적으로 조직을 파괴해 나갔고 그 결과 태완군의 눈은 실명되었으며 코와 입은 녹아내렸고 식도와 기도는 타들어가며 전신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끔찍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던 6살 태완군은 사건 발생 49일째가 되던 1999년 7월 8일 오전 폐혈증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태완군의 생일을 불과 9일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은 총 3가지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러도 수사에 진척이 없자 태완군의 부모님은 직접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완군의 부모님이 확보한 태완군의 육성 녹음 진술 자료는 약 300분가량. 그 안에는 태완군이 범인으로 지목한 한 용의자에 대한 진술도 있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과 싸우던 어린 태완군이 사건 당일 목소리를 들었다고 지목한 사람은 태완군의 근처에 살던 A 아저씨. 태완군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면서도 A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역시 태완군과 같은 진술을 남겼죠. 사건 당일 아침 태완군과 놀았던 사건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인 태완군의 친구 B군 역시 태완군과 동일한 사람인 A 아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또 사건 당일 태완군이 황산 테러를 당한 사건 추정 시간 직전에 현장을 지나갔던 당시 태완군의 학습지 교사 C씨 역시 동일한 남자를 골목에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은 A 아저씨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을까? 용의자로 A 아저씨를 지목한 태완군은 범행 도구를 묻는 질문에서 A 아저씨가 까만 비닐에 담긴 액체를 자신에게 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황산을 비닐에 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당시 경찰은 태완군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황산을 비닐로 옮길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험 결과 습기와 만나야만 반응을 일으키는 황산은 건조한 상태라면 비닐봉지에 담더라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완군의 친구이자 유일한 사건의 목격자인 B군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농아였습니다. 때문에 말이 다소 어눌했고 몸짓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능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그런 B군을 보며 의사 전달이 안 된다고 판단, B군이 사건 현장을 명확하게 지목했고 범행 도구 역시 검은 비닐이었다며 태완군과 같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의 진술 역시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B군이 태완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A 아저씨를 똑같이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었죠.
마지막 남은 학습지 교사 C씨의 진술 역시 당시 조사에 큰 참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제시했던 사진들 속에는 자신이 목격했던 남자가 없었다고 진술했던 교사 C씨는 후에 태완군 어머님이 제시한 사진들 속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냐며 태완군과 B군이 지목했던 A 아저씨를 똑같이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또한 황산이라는 살해 도구를 명확히 알았음에도 사건 이후 황산에 다친 사람이나 신발이나 옷가지에 황산이 튄 사람은 없었는지, 태완군 근처에 황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없었는지에 관한 면밀한 조사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죠. 그렇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황산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어린 태완군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끔찍한 고통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태완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태완군의 부모님은 유력한 용의자였던 A 아저씨를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싸우셨지만 결국 태완군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7월 7일을 지나며 완전히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완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던 태완군 부모님의 노력과 사람들의 응원으로 2015년 7월 형법상 살인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태완이법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억울하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범행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실행될 당시 태완군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태완군 사건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완군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죠. 많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풀씨를 주고 떠난 작은 아이 태완이. 그 사건이 없이 평범하게 자라났다면 지금쯤 30대의 푸른 청년이 되었을 작은 아이 태완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을 만든 시작점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태완군의 명복을 빌며 태완군에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하셨던 태완군 부모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태완군의 억울한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극악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